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 돌파 A플랫 제 481화 예고했었죠. 만화 타코피의 원제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청취 탑10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발표할게요. 자, 1위 아재갬성님. 어이 뭐야 18일 2시간 21분. 깜짝이야. 왜냐면 2위 룩북 원님이 5일 20시간 3분이라 와. 격차가 엄청난데. 그러네. 자, 3위 남궁 레드님 4일 16시간 11분. 4위 Y2제호님 3일 4시간 18분. 5위 광양신랑님 2일 21시간 23분. 자, 6위 SCW1011님 2일 21시간 16분. 7위 데프레님 2일 19시간 34분. 8위 엔드포 엔드님 2일 19시간 19분. 간발의 9위 차이. 카스카베 신짱님 2일 13시간 58분. 10위 까끼꽁빵뽕님 2일 7시간 10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팟빵이잖아요. 그쵸. 다른 데서도 또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렇겠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팟빵은 이런 통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후원하는 거 전통인 거 아시잖아. 약간 그런 거 바라는 것도 있고 왜 솔직하자고. 많이 사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릴 게 이제 리디랑 예스14 교보문고에도 홍라쿤 SF 판타지 초단 편집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와 제만병을 받았습니다. 모두 오픈됐으니 많이 사주세요. 자, 그러면 타코피의 원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 작품은 소년점프 플러스 요 웹이잖아. 여기서 2021년 12월에서 22년 3월까지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전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가 이름이 특이하네요. 작가는 타이잔 고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 아이디겠죠? 거기에 있는 나오는 연재하는 필명. 필명. 필명이죠. 타이잔 고 TAIGAN 숫자 5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뭐 그런 작가고요. 2023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성편 1위가 아닌 3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기록을 좀 가져왔는데 소년점프 플러스 사상 처음으로 하루 200만 뷰를 기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200만 뷰 많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그리고 이 작품 최종화는 또 소년점프 플러스 최초로 300만 뷰 달성을 했대요. 그래서 충격적인 전개로 연재 당시에 댓글 수가 상당했고 트위터 트렌드에 올랐다고 합니다. 늘 이게 올라오는 날에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건 수상이긴 하네요. 2022년 제52회 일본 만화가 협회상에서 망가 왕국 도토리상을 수상을 했어. 이때 대상은 골든 카무이였다. 그리고 2023 망가 대상과 27회 데스카 오사무 문화상 대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모두 수상은 실패했다. 네, 뭐 그런 작품입니다. 노미네이트는 됐네. 아니 그리고 골든카무이 같은 데도 제작이 있으니까 좀 힘들었긴 했겠네. 아니 수상을 했잖아. 망가 왕국 어쨌든 도토리상이라는 그러니까. 게 있나 봐요. 이제 아무래도 그 웹에 연재됐던 작품이니까. 어쨌든 출간이 됐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출간본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아, 요즘에 소년점프 그 종이 잡지 안에 실릴 작품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 소년점프 플러스가 성공을 하면서 좋은 작품들이 더 많아졌다니까. 거기서 출간되는 작품들을 저는 더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단다단 같은 작품도 그렇고 최근에 꽤 좋은 작품들은 다 그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 오히려 소년점프 플러스는 약간 청년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어른인 저희한테는 더 취향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자, 일단 얘기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은 왕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미 다 드러나긴 하는데 그 전개와 표현법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냐면은 작화가 귀여워요. 일부러 귀엽게 그렸어. 그리고 그냥 화풍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이 작가의. 자, 해피 성인이라는 데서 이제 타코피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타코. 원래 이름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문어랑 비슷하게 닮아서 그리고 말끝마다 PP 붙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코피라는 이름을 받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인 시즈카와 만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되게 타코피가 배고픈 상황이었는데
시즈카가 자기 빵을 나눠줘서 내 은인이다. 그리고 이제 해피 성인의 목표는 모두가 해피해져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즈카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게 얘의 어떤 되게 투명하고도 순수한 목표죠. 근데 보면은 시즈카는 마리나라는 애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위시한 그 반 아이들한테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코피는 몰라.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이 친구랑 노는데 좀 과격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만화의 잔인함을 더 극대화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고도 모른 척이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그랬다는 게 오히려 더 주는 충격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 그런 장면을 항상 이제 타코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해피한 섬에서만 살았으니 그치.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얘네들 재밌게 노네 뭐 이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타코피는 대가리가 꽃밭이다. 이런 애예요. 아니 그쪽 나라는 거 원래 그런가 보는데. 그러니까 나는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대가리가 왜 꽃밭이 그렇게 내다. 저렴한 언어로 바꿔? 아니 다 아는 얘기 유행어야.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 해피 도구라는 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시즈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시즈카는 매번 거부를 해요. 뭐 그거 필요 없다. 나는 그 차피라는 애견만 있으면 돼. 강아지인데 좀 큰 애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집안 사정을 보니까 아빠는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업소 같은데 정확히 언급되진 않지만 유추할 수 있죠. 업소 일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타코피와 시즈카가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이러고 한 다음 날인데 시즈카가 완전 엉망이 돼 있죠. 엄청나게 맞은 것처럼 보여. 그리고 차피를 데리고 다니던 그 목줄 같은 게 있는데 목줄만 있고 차피가 없어졌어요. 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타코피는 짐작을 하는 거지. 친구랑 싸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와 화해 가능한 해피 도구가 있다. 서로의 손가락에 이 끈을 연결을 하면은 화해할 수 있다. 이 해피 도구를 전해줍니다. 이게 그 두 권의 표지에 그 두 인물이 이제 연결된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그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권의 이제 표지는 울고 있는 시즈카의 얼굴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하고는 또 마리나의 울고 있는 모습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데 그 연결된 그 띠 같은 게 얘 타코피가 줬던 해피도구였다. 처음으로 받은 거야. 그랬더니 고마워 하더니 이걸 가지고 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타코피가 주면서도 그랬잖아요. 이 해피 도구는 자기랑 되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주면 안 되는데 시즈카가 막 되게 부탁하니까 그걸 주잖아요. 그래서 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원래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긴 거야. 이번 한번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시즈카가 그렇게 원하니까라고 했는데 이 연출이 참 좋아요. 이게 구도도 이렇게 앞에 딱 드리워져 있고 타코피가 이제 놀라는 발견한 거야. 목 매달려 있는 그 상황. 시즈카가 목을 매다는 그 상황을 이미 이제 결과는 나온 거예요. 죽었어. 그렇지. 네. 근데 타코피가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규정을 어겨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언급되는 게 되게 재밌어.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죽음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확증을 해. 하지만 해피 카메라라는 게 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초반에 좀 놀았던 게 나와. 이게 뭐냐면은 그냥 즉석으로 인쇄가 되는 카메라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그냥 물건이었어. 둘이 한때 찍었어. 근데 이 숨겨진 능력이 있었는데 사진을 딱 한 장밖에 출력하지 못하지만 사진이 찍혔던 때로 회귀가 가능하다. 이게 사실은 그 해피 카메라의 진짜 기능이었던 거죠. 그래서 타코피가 시간을 되돌려서 그 시즈카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갔어. 그러고 이제 타코피가 그 해피꽃으로 그 밖에서 다른 애들이 봤을 때는 300초라는 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즈카가 학교에 머리에 꼭 꽂고 등교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즈카를 따라서 이제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시즈카가 위험할 때마다 회개를 내. 계속.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와서 얘가 고통받는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한 다음에 너 오늘 숙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급식을 남겨가지고 또 애들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했나? 라는 생각이 들자 자기가 막 흡입을 해가지고 남는 급식을 없애버려. 뭐 이런 그게 식으로. 아니었죠 사실은. 급식을 남기기 때문에 얘가 그런 게 아니라 애들한테 뭔가 그냥
따돌림 당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흉 잡혀가지고 그런 거. 먹지 못하는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또 돈도 안 내는데 이거 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계속 회기가 반복된다는 거를 좀 촘촘하게 보여주긴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구해주는 내용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타코피는 그 마리나랑 시즈카가 싸웠구나. 그 중에 이제 대장이 마리나인데 얘랑 싸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우울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즈카는 마리나를 너무 두려워하잖아. 그런데 이제 마리나가 불러내니까 타코피가 대신 시즈카로 변신을 해서 내가 화해하고 오게피 막 이런 얘기하죠. 뭐 화해하고 오게피 너는 가만히 있으피 막 이러죠. 그럼 혼자 만나러 갔는데 말 끝에 왜 이렇게 피자를 붙여 하면서 일단 마리나한테 싸다고 두 방 맞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참 엄청나게 잔인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4학년인데 이 어린 소녀 동급생을 발길질로 하고 폭언을 퍼붓죠. 걸레병, 뭐 기생충 등등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볼펜으로 얘를 이제 찌를 태세를 보이자 타코피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회귀를 한다. 이건 다 자기도 못 견디겠는데 회개를 해버려.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타코피의 결론은 뭐냐면 나 때문에 시즈카가 고통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반면 시즈카는 타코피가 이제 무언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 약간은 신뢰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아즈마라는 안경 소년이 하나 등장을 하지. 얘가 약간 이제 시즈카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비치죠. 근데 시즈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시즈카는 매번 밀어내기만 한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줄게라고 해도 시즈카는 계속 거절만 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이 정도면은 심한 거 아니에요? 좀 그렇지. 네. 근데 모든 왕따 사건을 보면은 그런 방식의 어떤 교사가 뭔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도 많더라고. 그렇죠. 너무 애가 이렇게 당하는 게 뻔히 봐도 보일 텐데 맨날 피떡이 돼 있고 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한 거죠 사실. 그냥. 그러니까 뭐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뭐요? 그 표엘 MC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왕따 당하는 걸 이제 바깥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화탐사대인가 거기서 다시 이제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선생님이 뭐 그렇게 얘기했대. 거기서 봤는지 확실하지 않는데 너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애들이 이러지 않겠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야.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아무튼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반영한 부분으로 보이고 네. 결국은 아이들의 세계에서 구해줄 건 어른이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혼자 분투하게 만드는 그런 잔혹한 세계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마리나 같은 경우는 역시 집에서 얘도 사실은 약간은 학대받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은 대놓고 아빠는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 매번 아빠는 이제 바깥으로 도니까 홀로 남겨진 엄마를 자기 혼자 이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대면을 해야 돼. 자기가 마치 보살펴 줘야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 엄마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6일째인데 이 6일째 되는 날이 사실은 그 차피가 없어진 그 개가 없어진 날이야.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왔을 때 이제 뭔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날이 다시 온 거죠. 근데 보니까 한밤중에 차피가 산책하는 시즈카 앞에 마리나가 나타나서 다시 괴롭혀. 근데 이때 차피가 마리나를 문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을 문 개니까 얘는 분명히 처분 당할 거다. 안락사 당한 거죠. 보건소행 당할 거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을 타코피가 되돌리는데 어딜 가도 마리나가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차피가 마리나를 무는 결말을 계속 몇 번을 반복해도 피할 수가 없어. 왜 그랬냐? 애초에 마리나의 의도가 걔한테 물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꼭 마리나가 따라온 거죠. 그치. 근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이제 101번째 회기 때. 와 이거 회기 숫자 101번째. 도대체 타코피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 해맑은 아이. 그냥 대가리 꽃밭. 101번째 회기를 하고서야 그 차피는 살렸어. 하지만 이 차피는 같이 시즈카와 살 수 없게 됐고 아빠가 있는 곳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상황으로 귀결이 됐어. 이게 제일 해피한 상황인 것 같아. 그렇게 된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나가 다시 이제 시즈카를 따로 숲으로 불러요. 그러고 나서 괴롭히지. 사실 차피 뭐 아빠한테가 죽은 거야.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왜 괴롭히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나서 원조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뭐 걸레병 어쩌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 괴롭히는 직접적인 이유가 우리 아버지를 니네 엄마가 뺏어갔다. 너 그렇게 원조받고 살고 있는 가정의 아이다. 이것 때문이었던 게 여기서 처음 드러나죠. 자 그리고 타코피는 이제 자기가 계속 숨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게 정말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카메라로 쳐버렸어 마리나를. 사실 연출이 조금 괴상해가지고 뭔 상황인가 좀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보면은 카메라가 이제 피범벅이 돼 있고 하는 걸 봐서 분명해지죠. 어떻게 뭐 그냥 걸려 넘어졌나 어쨌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로 마리나를 쳤는데 마리나가 사망한다. 그랬더니 이때 시즈카가 더 잔혹한 어떤 말을 합니다. 그 시즈카가 타코피한테 고마워 타코피 죽여줘서. 자기가 그걸 되게 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너 정말 마법을 부릴 줄 아는구나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상상만 했던 일이 눈앞에서 정말 벌어졌고 그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마법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생의 그 언어로는 표현을 했다. 뭐 그런 어떤 순수한 방식으로 이 현실을 그냥 타개할 방법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 이게 너무나도 진짜 잔인하죠.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숲에서 나오는 길에 그 안경 소년인 아즈마랑 만납니다. 그러니까 타코피도 얘 눈에 띄었어. 저 뭐야? 뭐 외계인 어쩌고 하여튼 이해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 살해 상황도 들켜버린 거지. 그런데 이제 원래 아즈마가 시즈카를 좋아했으니까 도움을 청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도와주기로 해요. 그래서 이 시체를 은폐하기로 한다. 그래서 타코피의 그 해피 도구 중에 추억 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확대가 돼. 그래서 여기다가 죽은 마리나의 시체를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썩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마리나가 실종된 거 아니야 했더니 타코피가 마리나로 변신을 한다. 근데 계속 자꾸 피피거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게 약간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짜증 나잖아. 내가 그래봐. 싸다고 안 날라오겠냐? 싸다고 날라오디피 막 이렇게 말해야 돼. 아 너무 힘든데. 아무튼 이제 마리나 집으로 갔어. 타코피가 변신한 타코피가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 중인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머리에 아빠가 꽃발.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빠가 온 거잖아요. 근데 둘이 싸우고 있고 막 물건 던지면서 싸우는데 이 물건이 날아가서 이 마리나로 변신한 타코피 이마에 맞아서 이제 막 상처가 났어. 그런데도 뭐 이 타코피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 둘이 대화가 되게 많다. 아주 사이가 좋구나. 엄마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에는 그 차피를 아빠에게서 데려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사는 곳이 도쿄고 여기는 약간 떨어진 곳으로 나와서 도쿄로 가려면은 여름 방학에 가는 수밖에 없다. 그때 결행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즈마라는 소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춰주는데 아즈마의 어떤 그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형이야. 주냐라는 형인데 이 주냐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알바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형이 뭐 알바비로 무슨 커플링을 샀는데 요거를 이제 빼돌리자 이렇게 모의를 하지. 그러면은 형이 다시 제대로 된 뭐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짧은 생각. 네, 가장을 하지. 그러고 나서 아줌마가 그 마리나로 변신한 타코피와 함께 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요 반지를 훔치려는 상황에 형이 방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그 창으로 이제 날개 달고 도주를 하고 약간의 그 추락할 뻔한 사고를 좀 동반을 해. 또 죽나 마 이런 생각도 했어. 아니 그 타코피가 그 갖고 있는 도구 중에 날개가 있었는데 그 시즈카한테는 줄라 그랬더니 싫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 썼는데 알고 보니 무게가 한계가 있어서 사람은 달 수 없는 거였어. 아무튼 왜 그랬냐면 아니 뭐 카메라로도 뭐 하나 죽인 놈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락사로 그냥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거는 그냥 약간의 액시던트였고 결국 그냥 반지를 못 훔치고 실상은 뭐였냐면은 형한테 품은 어떤 그 자격지심이었던 거지. 형은 이렇게 바깥에 돌고 알바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러는데 타고난 천재여가지고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하는 이것도 되게 잔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팬케이크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줌마가 되게 잘할 때는 팬케이크를 주는 거야. 그래서 100점 맞으면 뭐 팬케이크 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걸 한 번도 못 먹은 거지 얘는. 그렇죠. 한 번도 못 먹었어. 뭐 97점 뭐 95점 뭐 이렇게만 받아와. 근데 그래 더 잘해야지 줄게 하고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자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형은 100점만 받아오는 거지.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팬케이크 에피소드로 보여지고 학교에서는 마리나가 이제 시즈카한테 되게 살갑게 굽니다. 너무 어이없어. 밥 먹여주고 막 이런 장면 나와요. 왜냐면 이게 타코피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아즈마, 마리나, 시즈카는 정말로 해피해진 듯 보입니다. 타코피로 인해서 마리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어쨌든 등등등. 그러고 나서 이제 타코피가 고민을 하지. 도대체 내가 왜 해피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건지 뭐 갑자기 이걸 떠올리게 돼요. 나는 거기 못 가게 됐는데 왜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나와. 그러고 나서 이혼 직전에 이제 마리나의 엄마 아빠가 뭐 갑자기 이제 그 아빠와 함께 도쿄로 가자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둘이. 근데 나 아빠는 나 도쿄 갈 거야. 근데 갑자기 타코피가 생각하기로는 시즈카네 아빠가 도쿄에 있잖아. 그럼 따라가면은 그 차피도 데려올 수 있겠네? 라고 해가지고 나도 아빠 따라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인연이 날 버리네. 그치. 아빠를 따라가려고 그러네. 너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는 배신감으로 이 딸을 폭행을 한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진짜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마리나 어디 갔냐고. 마리나를 제발 돌려주세요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 그게 맞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잖아. 이 엄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애가 정말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내 딸이 아니야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마리나의 시체가 발견이 된다. 자, 이제 시체 발견이 이제 공표가 되자 타코피가 이제 변신을 풀지. 이제 이게 이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시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결국 이제 시즈카는 죄책감도 없어. 나는 빨리 시즈카는 생각이 없어 얘가. 얘도 여기서. 좀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앞에 처음에 시즈카가 되게 불쌍한 아이다라고 첫 권은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면 갈수록 시즈카라는 애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그 대사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라고 하니까 아 정말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뭐 인터넷에서 바디 샴푸 이런 거 써도 되는 거냐. 한 번도 몸을 비누칠해서 닦아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애가 있었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배우지 않으면 모를 만한 것들이 사실은 많구나.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 뭐 내지는 보호자들이 있어서 그걸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데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걔는 그때 와 되게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걸 봤어. 뭐 누가 장난으로 하길 좀 바랐긴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해줘가지고 그 시즈카라는 애도 정말 그랬겠구나. 아무것도 안 배우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애가 방치되기도 했고 이제 학대당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약간 해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너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타코피란 존재가 있고 얘가 그걸 이뤄준 방식을 봤는데 그럼 난 된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는 행복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이때부터는 욕망만 쫓아요. 그리고 해서 빨리 도쿄로 가가지고 나는 차피 찾아와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거야. 네, 시체가 발견돼가지고 지금 몸살해야 될 판인데. 그 아줌마는 결국은 자기만 고민을 하게 된 거지. 시체가 나왔는데 분명히 추궁 당하게 될 게 뻔하고 경찰은 뭔가 수사망을 조여오는 것 같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시험에서 원래 약간 우등생인데도 불구하고 54점을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속 팬케이크로 조련하던 엄마가 됐어 너 이거 먹어 이래. 넌 이제 먹어도 돼. 포기했다 이거야. 너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애한테 또 되게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렇게 경찰의 신문이 계속되자 시즈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자기 욕망만 이제 쫓기로 된 것 같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한데 너 나 도와주기로 했지 아줌마. 그럼 네가 대신 자수해줘.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잔인한 말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아즈마는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시즈카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야 계속. 엄마한테도 진짜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이면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왠지 자수를 할 것 같잖아. 근데 납득은 안 되니까 이런 어떤 회상을 더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형은 늘 100점이고 얘는 조금 떨어진 애인데 97.1에 뭐 그냥. 근데 이 집안이 이제 의사 집안이었던 거예요. 개인 병원이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클리닉이라고 나오는데 요 후계자를 노리고 있는데 형한테는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형은 약간 뭐 금발로 염색도 하고 이랬지만 엇나간 데 보이는데 성적은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점점 압박감이 더 심해졌겠죠. 그리고 아줌마는 이제 반장이었는데 자기 그 클리닉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라도 뭐 시즈카 얘는 맨날 왕따 당하고 괴롭힌 당 얘를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였어.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니까 시즈카의 자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밤중에 아줌마가 집을 나서지 이제 형이 이 아줌마의 생각 이상으로 되게 인격자야. 그러니까 항상 이 동생 입장에서는 아 형은 막 이렇게 밖으로 돌고 커플링이나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나한테 얘기해라고 생각 이상으로 그냥 인격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아줌마도 형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한 건 안 나오지만 그 아줌마의 병원이 임시 휴진 그리고 막 웅성웅성 되는 걸로 봐서 뭔가 자수를 한 것처럼 보이죠 정말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즈카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그 여름방학에 도쿄 여행을 실행을 한다. 혼자 가는 거죠, 그냥. 타코피랑 가는 거지. 아, 그렇지. 타코피는 있었지. 그리고 나서 정말로 뭐 그냥 산 넘어 물 건너 맞죠? 무슨 유람선 타고 가는 걸로 나와서 뭐 되게 어렵게 갔어 하여튼. 그러니까 돈이 아빠 집- 없으니까 그냥 그랬겠죠. 그치. 아빠 집을 찾아갔는데 아 이런 장면들 어떻게 참 잘 만드는지 몰라. 이미 아빠는 새 가정을 꾸린 상태예요. 애가 벌써 둘이야. 아빠 누구야 하고 나오는데 진짜 강아지도 그 조그만한 뭐 요크셔 같은 거 애가 안고 나오잖아요. 멍멍 소리가 들려서 잡히구나 했는데 아니야. 다른 개야. 음. 그래서 타코피는 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차피 여기 없나 봐. 했는데 시즈카가 생각하는 게 이래. 차피를 저 아빠랑 저 애들이 먹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빨리 위장을 검사해야 된대. 검사해야 된다고 죽여서 열어봐야 된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무섭죠. 그런데 막나가네. 타코피가 이제 거부를 하잖아. 그럴 수는 없다. 그랬더니 시즈카가 아 이제 타코피도 나 안 도와주는구나. 아줌마도 나 안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코피를 돌로 내려칩니다. 계속 치잖아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잊고 있던 기억이 이때 떠오르는 거죠. 좀 재밌었어요. 약간 뭐랄까 앞을 다시 보고 뭐 이래야지 좀 와닿는 장면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회상 시점이 마리나와 만나는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중학생이야 얘는. 중학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회상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그거를 떠올렸다는 듯이 어쨌든 돌아갔는데 중학생인 마리나와 이제 만난 장면인데 근데 이 중학생 마리나는 약간 날라리로 보입니다. 날라리란 말 요즘에 쓰나요? 글쎄. 양아치? 문제아로 보인다. 얼굴에 흉터도 있어. 근데 집으로 얘가 돌아가는데 엄마한테 학대당하는 게 직접적으로 보여요. 엄마가 이제 그 아빠한테 버림받고 미쳐버린 것 같아. 깨진 술병으로 마리나 눈을 찌르려고 하는데 얘가 유리를 되게 무서워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얼굴 흉터도 어릴 적에 엄마가 유리로 찔렀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모호하죠. 처음 보였을 때는. 왜냐면 마리나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돼 있다니까 벌써 이상하지. 그치. 근데 상상할 수 있는 바는 이제 명백해져. 그러고 나서 이제 아줌마를 우연히 만나게 돼. 근데 이제 타코피랑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이제 타코피가 그 마리나 옆에 있다가 아줌마를 만나게 되는데 마리나는 아줌마를 이제 좀 좋아하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엄마도 되게 이상한 욕망에 휩싸여 있는데 아빠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나가 남자한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아줌마랑 사귀게 되었다니까 엄마가 갑자기 화색이 돌아요. 아니 그래서 둘이 언제 만날 거냐고 빨리 소개해달라고 막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어떻게 입어야 될지 원래는 지금 막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진짜 화색이 도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앞에서 막 내 마리나를 돌려줘 했을 때부터 점점 이상한 그 기운이 돌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엄마가 나한테 좀 잘해주고 갑자기 이제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이게 다 아줌마를 만났기 때문인데 아줌마를 만난 건 타코피 덕이다. 우연히 만나게 된 거는 안 가던 길을 뭐 돌아가서였나 뭐 약간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이제 약간 고마워하려는 그 시점에 그 시즈카가 마을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어릴 적 자살 미수로 하다가 이제 그 이 마을을 아마 떠났나 봐. 근데 시즈카가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돌고 시즈카를 좋아했다는 아줌마는 마리나를 찹니다. 내가 시즈카를 돌봐줘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이제 마리나가 그 남자한테 차였다라고 이제 엄마가 생각한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발각을 하는 거죠. 깨진 유리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잘 안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 마리나는 엄마를 죽이게 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타코피는 아줌마 뭐 데려가야겠다 뭐 이렇게 해. 엄마가 막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줌마만 오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근데 결국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 마리나가 이제 엄마 죽여놓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즈카를 확실히 죽였어야 됐어. 근데 그때 못 죽여가지고 얘가 다시 돌아와서 아줌마가 떠났고 엄마 이렇게 되고 엄마가 죽었어. 이런 결론을 갖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자살했던 걸로 나오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유리로 목을 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시즈카를 확실히 죽였어야 됐어? 그러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타코피가 묻는 거야. 그래서 해마할게 대가리 꽃받치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피?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간 거였다. 엉망진창이다. 네. 시즈카랑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고양이는 진짜 큰 시계가 있어가지고 그건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럼 지금 돌려줘 했더니 그건 내가 사정상 지금 행성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쓸 수 없어라고 했었거든요. 일본에.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때 이제 사용했던 거였잖아요. 고양별의 뭐 타임머신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규율인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해피별로 돌아와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봐. 그렇겠지. 밖에서 뭔가 뭐 업적을 만들던가 성과를 내서 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것도 정확히 설명이 돼 있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규율을 어기고서도 이 타임머신을 사용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페널티가 주어졌어요. 기억을 잃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다시는 이제 별에 돌아올 수 없게 된 거.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아까 그 얻어맞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시즈카를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기억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때 아즈마를 만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으로 돌아와가지고 전이 아니지 딱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뭐 맞아서 죽진 않았나 봐. 돌아와서 다시 고향 마을로 와가지고 이제 아즈마를 만나서 자기가 이러이러하다 뭐 갈등 같은 거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타코피는 원래 제일 처음 만났던 건 마리나였고 중학교 때 시점에 만났는데 이제 마리나가 어찌저찌해서 이제 엄마도 죽이고 했으니까 마리나의 목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즈카를 죽여야 됐어. 그치. 자살미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시즈카가 죽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타코피는 이해를 한 거고 그거를 시행을 했어. 근데 기억을 잃었어.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목표를 되게 쉽게 달성을 했던 거야. 처음에 보면 이것도 정말 잔혹하게 느껴지죠. 그렇네요. 사실은 그냥 목매달아서 죽었으면 목표 달성한 거였네. 그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되게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한데 누군가의 그냥 단지 선하기만 한 어떤 그런 의지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이상으로 더 악화가 된다. 지금 그러고 있죠 사실. 네, 그런 메시지가 전반에 좀 깔려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이때 아줌마랑 이제 만나서 자기 상황을 아줌마가 토로를 하는데 아마도 그 마리나 살인 사건 이 사건 공표 때문에 형 준야는 아마 대학도 못 갈 것이다. 그러고 뭐 나도 뭐 그렇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이제 병원도 못 열 거고 뭐 약간 그런 식의 암시만 보여주고 타코피한테 이제 작별을 고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즈카랑 만나서 막 이제 오열을 하지. 시즈카는 막 그래. 난 뭘 어떻게 했어야 했냐. 했냐 피. 아니 시즈카가 시즈카가 그렇게 맞아, 얘기를 하죠. 맞아. 아빠도 사라지고 엄마도 뭐 차피도 다 사라졌어.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누가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행동했을 뿐인데 전부 내 근처에서 모두가 사라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절망하다가 타코피를 폭행하다가 결국은 오열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즈카와 타코피가 이제 함께 걸어요. 그러면서 해피카메라는 이제 마리나 때릴 때 고장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는 게 확정적이었죠. 네, 그때 이후로 그래서 못 돌아오고 네,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회상만 있었던 거야. 기억이 돌아오는 거. 이때 타코피가 결심을 합니다. 나를 한 번 더 희생을 시키면은 뭐 해피에너지 이런 게 있어서 한 번 더 작동시킬 수 있다. 물론 난 먼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작동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즈카는 타코피에 대한 기력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처음 해피카메라로 그 찍은 시점으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하게 돼. 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00초를 꽂고 이제 등교했던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근데 그 전날에 아마 타코피랑 갔을 그 시점인데 그것도 기억을 못해. 혼자서. 그리고 마리나는 여전히 똑같이 시즈카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마리나 그러네. 오늘은 꽃 안 꽂고 왔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상하지만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계속 엄청나게 또 괴롭히다가 그 괴롭히는 와중에 막 종이에다가 얘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시즈카가. 그린 거를 봤다는 거 아니었나? 같이 봤어요. 둘이서. 그래 봤어. 근데 이게 타코피의 문어 그림 비슷한 걸 본 거야. 근데 둘이 보면서 잘 몰라.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느낌만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원초적인 어떤 기억?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고 본 적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서 계속 막 쫑알쫑알 말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던 뭐가 있었다는 걸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오해를 하죠. 네. 그러니까 타코피 그림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구상화가 되죠. 대화가 행복을 낳는다 피. 그러면서 시즈카랑 마리나랑 둘 다 오열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타코피의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좀 긴데
뭐 요약을 하자면 이거였어요. 이제 얘도 대가리에 꽃이 졌다. 자기는 온통 해줄 수 없는 일투성이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너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너희가 꼭 어른이 되길 바랬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상태로 어른이 되길 바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마워 바이바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거지. 중학생 시즈카랑 마리나가 둘이 친구가 된 것처럼 보이죠. 이제 절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쇼핑도 같이 하고 있다가 무슨 볼펜을 봤는데 볼펜 꼭지가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해피도그를 타코피가 평소에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서 있었어. 토성 토끼 볼펜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 그러면서 둘이 동시에 떠올리는 거지. 이게 뭐였더라? 분명히 아는 거였는데 라면서 말을 해. 토성 토끼 볼펜 하고 둘이 동시에 외쳐요. 근데 그게 뭐였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그러면서 끝나죠. 예. 그러면서 둘의 생활이 아직 변경되지 않게 보여. 오늘 엄마 기분 안 좋아서 케이크 사가야 돼.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전의 상황보다 초등학교 때 상황보다는 나아진 것 같이 보이죠. 굉장히 나아졌죠. 단순한 답을 냈어요. 대화만 했으면은 너희 둘이 친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서로 그렇게 괴롭히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사이밖에 안 된 거. 그걸 내가 수백 번 회개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잖아. 얘가 대가리 꽃밭이 대꽃의 원제. 아무튼 그렇게 좀 결론을 내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 기분이 좀 나아지진 않더라고. 단지 그런 결론으로 너무나 잔혹한 장면을 많이 보여줬고 결국은 판타지를 덧대서 행복해진가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는 판타지가 없이 그게 정말 한 번의 회기 없이 얘네들한테 그렇게 흘러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얘네들한테는 그냥 그러면은 그 수백 번의 회기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결국 희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해주고 이 단순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구나. 결코 간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거는 정말 현실적인 묘사와 너무나 그 순박해 보이게까지 한 그 귀여운 화풍에 비롯된 게 아닐까. 그 그쵸. 어떤 갭이 만들어낸 그런 괴리감도 되게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타코피를 유난히 또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생각이 없는 애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너무 데포로머해서 그려놨고 마치 지구의 문화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하는 식으로 정말 외부자였다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잖아. 모든 걸 깨달은 그 상황. 내가 내부자 이상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 한 번에 해줄 수 있었던 걸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먼지가 되는 길을 택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 얘가 계속 실패하고 이렇게 계속 욕했잖아. 대가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좀 일소될 만한 결론이었던 것 같아. 그 다시 표지를 보다 보니까 그 의미도 굉장히 새로웠고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아마 어제 뭐 봤어요 소개를 했을 텐데 가해자를 이렇게 용서하는 게 맞나라는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가해자라고 둘 수도 없는 거 아닐까? 그냥 아이는 아이였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물론 마리나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마리나의 편을 드는 어떤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좀 둘 다 보듬는 어떤 결말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내놓은 되게 어려운 답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결론은 좀 슬프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고 단순해서 더 마음에 남는다? 결국은 이런 데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약간의 의문점은 갖고 또 보게도 되고. 네. 훌륭한 만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뭐 왕따 이야기 그리고 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구나. 민감한 주제를 좀 판타지를 그러니까요. 섞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뭐 가해자 편을 들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논란의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 우리 뭐 아직도 왕따 얘기 너무 많고 실제로 대통령실 뭐 의전 비서관 뭐 딸이 초3인데 애를 전주 구주로 팬 뭐 이런 사건도 그건 말이 있었잖아.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구주는 말이 안 돼요. 뼈가 부러진 거 붙는 것도 4, 5주인데 6주 나오나? 그렇지? 거의 그렇죠. 그 한두 군데 부러진 게 아닌 거죠. 그 정도면은 구주 나왔으면은. 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선은 그거잖아. 애가 잔혹한 건 사실인데 어린애한테 초3한테 지금 시즈카보다도 어린 거잖아. 뭘 물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게 우리 사회가 낼 답이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애를 단죄해서 악마화하는 걸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더 중요한 핵심이었고 그로 인해서 애는 뭐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고 그게 이제 2차 가해인 거고. 그렇죠. 아무튼 정말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런 판타지를 덧대서 누구나 한 번쯤 좀 생각해보고 관심 가져볼 만한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데에서도 좀 훌륭한 작품이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늘 화제작만 할 수는 없고 또 전드가 만화 하자고 우리 만화 너무 안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좀 골라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었던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작품까지 총 이제 4권 읽은 거잖아요. 다 너무 좋아가지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공감하고 한 번쯤 더 얘기할 거리를 좀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댓글로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한 줄 평하고 정리합시다. 어렵네요. 저는 그냥 적었는데 되돌리고 되돌려도 점입가경. 아까 그래서 점입가 쉬는 시간에 뭘 물어보더라고 사자성어를. 사자성어 그거 뭐지 그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뭐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더 안 좋아진 상황으로 가는 게 뭐냐 막 물어보는 거여서 점입가격은 조금 다르지 않아?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쓰고 뜻이 있어요.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네다르에서 아 그래서 혹시 점입가경 막 이걸 하려고 그랬군요. 그렇죠. 내가 할게. 왕따의 거의 모든 사회적 맥락을 담다. 맥락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거의 판타지나 은유나 이런 것들 표현했잖아요. 해피 성인 외계인 이런 건 사실 되게 동화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폭넓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더 뭐 일본 사회나 우리 사회나 어떻게 보면 되게 달라 보이는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그 맥락이 거의 같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점이 아직도 약간 먹먹한 느낌이 남네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 생각했어요. 꽃밭에서 먼지까지 폭력을 잔인하게 그리다. 앞에 꽃밭 얘기는 재밌자고 한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묘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뭐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하는 장면들을 타코피 혼자 이해 못하고 그리는 그 괴리감 때문에 그게 더 잔인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타코피를 타자화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 있어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를 타자화가 아닌 그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다.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예고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482화부터는 천국 대마경이란 작품인데 원래 이 식으로 마사카즈의 만화인데 저희는 애니메이션 작품이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전 13화로 현재 공개가 돼 있어요. 네. 네, 천국 대마경 애니메이션 작품 다뤄보겠습니다. A보다 반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레이